안녕하세요, 권영호입니다. 여러분께 소개할 자동차는 BMW 2012년식 120D입니다. 디젤입니다. 이 자동차가 찾아오시게 된 배경, 여기서 나오는 냄새입니다. 많은 배기 냄새가 나는데 이 자동차를 진단해 봤습니다. 어떤 원인 때문에 배기가스에서 냄새가 날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배기 냄새를 주로 뭘로 생각하십니까? 락스입니다. NOx입니다. 질소 산화물이 나온다 그러면 그 냄새가 실내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창문 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배기가스 냄새가 난다 그러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디젤 자동차의 경우는 첫째가 엔진의 온도입니다. 두 번째가 엔진 오일에 의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가 인젝터 분사량이 비정상일 때, 네 번째가 레일 압력이 낮을 때입니다. 그런 조건에서 냄새가 나는 건데 엔진의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원인을 가지고 있는가, 원인을 먼저 찾아보고 엔진룸을 열어서 오일과 냉각수의 비중 상태가 락스 냄새를 완성시킬 수 있는 조건인지를 찾는 겁니다. 스캐너를 연결했습니다. 엔진 부하 14.9%입니다. 부하가 이렇게 나오면 냄새를 일으킬 수 있는 조건입니다. 냉각수 온도가 93도입니다. RPM 먼저 보겠습니다. 777 나오죠? 780도 나오고요. 흡기 온도가 현재 21도입니다. 흡기 온도가 좀 낮았는데 웜업을 시키는 동안에 올라갔습니다. 공기량 센서라고 보이죠? 이 값도 높습니다. 그리고 연료 레일 압력이 290에서 300바를 넘습니다. 공연비 값을 보면 공연비 희박으로 나옵니다. 배기가스 재순환량 마이너스 19.7%죠. 촉매 온도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차 상태가 비정상이라는 것을 여기서 엔진룸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동차에서 이와 같은 소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까? 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이게 뭐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동차에서 이런 소리가 나도 그냥 타고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정비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엔진룸에서 소리는 무척 큽니다. 이런 자동차가 어떻게 해서 중고로 거래가 됐을까? 중고를 구입해 오신 분으로서는 차를 잘 모르시니까 이런 소리도 그냥 정상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동차에서 이런 소리가 나면 냄새가 나든 안 나든 정비를 하십시오. 이 소리를 사운드 스코프를 이용해서 들어봤습니다. 여기 보이는 저거 워터 펌프입니다. 얘가 텐션 베링이고요. 축소를 해서 이게 아이들 베링입니다. 와글와글 합니다. 권영호가 정비를 한 다음에 저거를 고칠 것이냐, 아니면 저걸 먼저 고친 다음에 나중에 정비할 것이냐, 이거는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얘기를 해본 다음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배기가스 냄새를 잡기 위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핵심 정비가 무엇일까? 권영호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냉각수 비중인데 냉각수 비중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약 80도 정도 됩니다. 폐하는 지금 맞아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알칼리 스케일이나 산성 스케일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각자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확대된 상태입니다. 물이 잘 돌고 있죠. 프로필렌 그리콜 냉각수가 들어있는 상태고요. 순환을 잘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또 하나, 이겁니다. 이게 오일입니다. 현재 오일을 체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오일 정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는 엔진 오일 교환, 세정 작업을 하고 교환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정 작업 없이 그냥 엔진 오일을 교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여러분들은 세정 작업을 하거나 교환하는 거와 세정 작업 없이 교환하는 거의 차이는 확연히 다릅니다. 스탠다드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경험을 해보신 분만이 아십니다. 권영호표 세정 작업은 몇 시간짜리가 됩니다. 곧 몇 시간 동안 시동을 걸어놔도 또는 운행을 해도 괜찮은 클리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클리닝과 엔진오일 바꾼다 그러면 잘 안 빠지는 차는 약 2시간 정도의 잔유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세정 작업을 하는 경우는
최소한 빨리 될 수 있는 자동차가 2시간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4시간가량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한 후에 엔진 오일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엔진 오일만 교환한다 할 때 길게 2시간이고 짧게 1시간, 그리고 클리닝까지 한 다음에 교환한다 그러면 5시간 내지 6시간 정도의 작업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한두 시간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방문하시는 분이 계신데, 오셔서 설명을 해드리면 안 되겠네요 라고 하고 시간 내에서 별도로 날짜 잡아서 오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어떤 증상이 있어서, 즉 배기가스 냄새가 난다, 매연 냄새가 난다, 이런 어떤 문제가 있다면 냉각수와 엔진 오일을 주로 정비를 하는구나 라고 아시고요. 여러분 주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분명하게 말씀드리건데, ECU가 연료 분사량을 줄일 수 있는 조건, 엔진 출력을 제어한다. 그 제어를 하는 과정에서 연료 분사를 줄이기 때문에 공연비 희박이 된다. 엔진 토크 값이 높은 이유, 바로 오일과 냉각수다. 그거를 생각하시고요. 엔진 오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권영호TV 구독자님, 그리고 오늘 영상을 처음으로 열어주신 시청자님, 처음 오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고요. 나는 관심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오늘 1회 이 영상을 시청하는 걸로 인연을 멀리 해주셔도 저는 서운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에 와 닿는 뭐가 없었기 때문에 구독도 안 하실 거고 좋아요도 안 누르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 자동차를 가져오신 선생님과 대화를 한 다음에 정비를 하게 될 경우에 이제 몇 시간 후가 되겠죠. 그때 마지막 정비 결과를 이 영상으로 담아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엔진 오일을 다 뺐습니다. 오일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코크를 잠글 것이냐, 여기서 좀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느냐, 그거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잔유 제거를 하겠습니다. 액션. 자, 나옵니까? 나오는 모습이 보이죠? 줄줄줄 나옵니다.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떨어지는 게 보이죠? 세게 하게 되면 이렇게 옆으로 비산되고 있는데,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들어놓은 상태고, 불어내기를 통해서만이 잔유 제거가 되는 것이지, 자유 낙하 방식의 잔유 제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동차에서 엔진 오일 교환 시에 잔유 제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디다가 부느냐, 밀어내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 방법에 따라서 잔유 제거의 효과가 크다, 작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잔유 제거가 되면 엔진 오일을 교환하고 몇천 킬로를 타더라도 오일이 늘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자동차들이 어떻습니까? 1, 2분 안에 오일을 교환했는지 교환하지 않았는지 모를 정도로 오염이 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 자동차 역시 잔유 제거가 안 된 상태에서 엔진 오일을 교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영호TV 구독자 여러분은 엔진 오일을 교환하더라도 완벽한 잔유 제거를 한 다음에 오토레시가 잘 작동할 수 있는 오일로 넣어주시면 여러분들의 자동차의 흡입 공기량 센서 값이나 푸시 압력 값이 비정상인 상태에서 발생하는 매연, 엔진의 소음, 출력 감소, 연비불량을 모두 잡아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엔진 오일 교환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줄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찾아가시면 여러분들 자동차 엔진 성능이 확실하게 달라졌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흔들리는 모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남아있는 상태로 엔진 오일을 넣었기 때문에 시동을 걸고 나서 다시 엔진 오일 색깔을 찍어보면 신유를 넣었다는 흔적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이 자동차는 클리닝률을 빼는 중입니다. 떨어지죠? 이렇게 많이 떨어집니다. 잔유가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안 나오면 잔유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잔유 제거가 끝났습니다. 최종적으로 나온 양을 보여드리겠는데, 이렇게 봐서는 얼마나 되는지 가늠하기 힘들 겁니다. 여러분께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오전부터 정비한 자동차가 이제 완료가 됐는데 어떻게 끝났을지, 그럼 오전부터 어떤 작업을 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BMW입니다. 120D입니다. 엔진 오일도 정비했고요. 또 엔진 오일 교환하기 전에 클리닝도 했습니다. 또한 냉각수 정비도 했습니다. 어떤 것이 달라졌을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먼저 엔진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소음은 베어링 소리입니다. 처음부터 베어링 소리가 난다라고 했었고요. 이 베어링이 갉아먹는 소리처럼 들리는데 이것을 제외하면 많이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에 시운전을 시켜봤거든요. 엔진의 세정 상태가 어떤가를 시운전을 시켜봤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시운전했던 그 소감을 작업하시기 전보다 작업한 후에는 악셀링에 여유가 있어서 서행 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아까 처음에는 새털 같다고 그랬잖아. 예, 예. 새털 같은 엑셀 감각이라고 그러셨죠? 예. 부드러워서 이게 디젤인지 가솔린인지 예. 착각을 일으킬 정도. 디젤은 원래 약간 출발이 느린데 이건 안 그렇죠? 예, 예.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동차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가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바뀌었을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잠시 화면을 바꿔서 스캐너의 화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스캐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발전을 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공기량 센서. 이게 13g, 14g 이랬었는데 이게 높았던 공기량이 8g, 9g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들의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센서들의 데이터를 보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엔진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즉 냉각수 온도를 통해서 공연비를 맞춰가는 것이고 공기량 센서 값에 따라서 공연비를 맞춰가는 것입니다. 엔진의 토크 값이 비정상이다. 그러면 손가락 4개를 봤을 때 엔진의 출력이 4개의 시린더가 높낮이가 다릅니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줄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손가락 높이가 같아지죠.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하는 겁니다. 바로 엔진의 파손을 막기 위해서 OBD1 제어를 하기 때문에 엔진의 출력을 줄여서 엔진의 성능을 맞춰간다. 여러분들의 자동차에서 엔진의 출력이 없다 그러면 각각 다른 출력을 평준화시키면서 제어를 하기 때문에 출력이 없어졌구나, 힘이 없어졌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그 이유는 엔진 오일에 의해서 흡입 공기량 값이 시린더별로 달라지는 겁니다. 압축 압력이 서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4개의 시린더의 압축 압력이 다르면 엔진 토크 값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공연비 희박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또한 냉각수 비중이 비정상이면 ECU가 엔진의 출력을 줄인다. 곧 연료 분산을 줄인다. 들어오는 공기는 많고 연료 분산은 작고 공연비 희박 조건입니다. 자동차에서 엔진 출력이 없을 때는 내 차의 엔진 시린더별로 토크는 균일할 것인가, 또 냉각수 온도에 의해서 연료 분산을 줄이지는 않는 것인가,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것이 있어서 엔진의 출력을 제어하고 그것 때문에 배기 속도가 빨라지고 그것 때문에 흡입 공기량 값이 상승하고 그것 때문에 매연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연비가 나빠지는 그런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동차처럼 단시간 내에 많은 변화를 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데이터 값이 서서히 변화가 오는데 이 자동차는 안 그랬습니다. 무척 빠르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동차를 정비했습니다. 그런데 빠르게 변하지 않는다, 이걸 가지고 탓하지 마시고요. 운행하는 방법에 따라서 6개월이 걸릴 차도 있고 1년이 걸릴 차도 있습니다. 근데 이 차는 너무나 빠르게 변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한테 지금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변화가 된 모습을 가지고 시운전을 시켰던 것이고요. 만족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권영호TV 구독자님, 시청자님, 여러분한테 긴 시간 동안 보여드려야 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꾸 밀어가면서 보시는 분이 계시거나 2배속으로 1.75배속으로 보시는 분이 계신데 저한테는 시간 좀 투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투자한 시간만큼 여러분들한테 득이 되는 겁니다. 투자한 만큼의 정비비가 여러분한테 세이브가 된다는 얘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권영호 영상을 길게 보는데 정비비가 줄어드냐? 맞습니다. 그거를 이해 못하시고 속전속결로 보시기 때문에 건성으로 보시면 저한테 전화를 걸었을 때 뭘 갈면 됩니까? 좀 자세히 보시고 엔진 오일의 중요성과 냉각수의 중요성, 엔진 토크 제어량의 중요성, 그리고 각종 센서 데이터들의 중요성을
하나하나 일깨워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자동차에서 공기량 센서 값이 문제가 생길 때 많아서 문제냐 작아서 문제냐 그것 때문에 어떤 영향이 올 것이냐 그런 것을 여러분께 제시해 드리면서 정비 방향이 무엇이다 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공기량 센서 값이 잘못됐다, 공기량 센서를 바꿔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많은 부품을 바꿔서 정비가 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기본 정비에 해당되는 9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는 냉각수에 의해서 또 엔진 오일에 의해서 엔진의 출력과 연비, 매연, 배출가스에서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심어드리고 싶어서, 즉 자동차 관리의 기초가 무엇이라는 것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권영호 영상은 시간 투자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한테 득이 된다는 말씀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눈길에 안전운행 가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바꿔서 인사 올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 여러분 바이바이.